일단은 판세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사전 투표율이 꽤 높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호남은 거의 뭐 50% 육박한 전체 평균이 이 정도로 됐는데, 자 지난 대선 때 비해서 10% 이상 높은 이런 사전 투표율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당 대표로서?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안철수 후보의 아, 단일화, 네. 뭐 어떤 분들은 단지화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네. 정치적 폐륜이다라고 이상돈 교수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지만 네.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충격과 배신감, 분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전 투표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동인 중에 하나였고, 네. 또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버리자 네. 이런 요소도 일부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안철수 그 사건이 가장 큰 동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전 투표가 높다. 전국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네. 가장 높은 게 호남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효과가 아니겠는가 역시 생각합니다. 호남도. 네. 그 여파 때문에. 그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을 이제 며칠간 쭉 돌았잖아요. 돌았어요. 3일 동안 돌았는데. 돌았습니다. 네, 3일 동안 네. 돌았죠. 어떻던가요? 계속 이런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는 안철수 요인도 있지만 네. 최근에 윤석열 후보께서 네. 유세 현장이나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거의 태극기 부대 수준이거든요. 극우 내용이. 집단에 거기 뭐 모양도 그렇지 어퍼컷을 하고 다니지 네. 말도 갈수록 말이 험해지고 이게 대통령 후보의 품격을 찾기 어려운 네. 국민 통합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거의 지금 막말을 보면 제가 좀 막말을 좀 뽑아봤는데 네. 뭐 사기 행각, 집권 연장을 위해서 일부러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실패시켰다.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 네. 뭐 말이 아닙니다. 뭐 4.15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여기를 도우려고 뭐 미사일을 쏘고 있다부터 반미 강성 노조 전위대 뭐 부패한 뭐 이게 뭐 말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뭐 부대변인 수준의 막 공격을 이렇게 막 해대고 있어서 재밌는 표현 쓰셨어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부대변인 예, 수준의. 거의 부대변인 같아요. 예. 막 운동권 족보팔이 뭐 그래서 제가 네. 좀 억울해가지고 네. 아니 저는 5선 국회의원에 나도 자기처럼 사법고시 합격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님처럼 네. 또 변호사하고 네. 인천시장까지 했지만 전세 아파트 살고 있다 지금 네. 24평짜리. 네. 아니 자기는 장모가 19만 평 부동산 투기하고 네. 자기 사모님이 네. 그런 주가 조작으로 69억이라는 거예요 재산이. 네. 2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네. 네. 엄청. 그리고 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이 쌓이는 분이 저렇게 말을 해도 되나 싶을 네. 정도로.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은가 해서 전남대 박구용 교수님하고 이제 그 오연호가 묻다 코너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언론이 광주 시민이, 호남 시민이 원하는 어젠다를 덜 달아준다, 이거에 대한 분노가 있고, 두 번째로 안철수 효과도 있지만 가장 큰 세 번째로는 수도권에 전하는 민심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수도권 사람들이요 제대로 응답하라. 이런 사인이라고 어제 박구영 교수 분석하더군요.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수도권 민심인데 특히 서울 민심이죠. 그동안 좀 불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서울을 이길 거로 봅니다. 이긴다. 네. 서울에서 인천은 이긴다. 이미 인천은 이기고 있었고요. 경기는요? 경기는 뭐 보합세고요. 보합세고. 근데 경기 서울도 지금 이겨간다. 두 가지 요인인데요.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의 재건축 지역이 702군데입니다. 그다음 박근혜 정부 후반기와 박원순 시장 때 공급을 너무 제한시켰잖아요. 재건축의 요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은 안전진단 기준을 철폐하겠다. 500%를 허용하면 용적률이 한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늘어난 분량을 한 50%가 세입자입니다. 저 음마 아파트도 한 50%가 전세 세입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우선 분양권을 줘서 재정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윤석열 후보도 역세권에 뭐 700%까지 하자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과 이 이재명 후보와 우리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 차이는 우리는 금융 정책이 뒷받침돼서 돈 없는 청년 신혼부부
이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살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놔주겠다는 거죠. 네. LTV 생애 최초 구입자 LTV 90% 그리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집값의 10%만 있으면 10년 동안 저렴하게 살다가 최초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주기 때문에 네. 자기 집을 살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게 뭐 주로 경기도 주변만이 아니라 최근에 개포동 구룡마을 노른자 땅을 개발해서 네. 12,000세대 아하. 그리고 내곡동 서초동 네. 그 65만 평을 개발해서 네. 5만 원을 제공하겠다. 네. 그것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청년들이 대개 임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서울 지역을 쭉 돌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한 시간을 이 부동산에 네.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이제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에 쭉 계셨잖아요. 네. 민주당의 이 부동산 정책을 쭉 지켜봐 왔을 텐데, 아, 요즘에 민주당의 이 부동산 정책, 특히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민주당의 정책과 확실히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아니 제가 당 대표 될 때부터 방향을 전환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당 대표 되고 나서 네.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네. 해서 네. 세제를 완화시키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종부세 9억을 11억으로 바꾸고 양도세 9억을 12억으로 바꿨잖아요. 네. 아직도 종부세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부모를 모시기 위한 농가주택과 이 도심지 주택은 이가구 주택도 허용을 해야 되고 네. 아니, 지금도 허용돼 있지만 네. 세제상 그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아. 거죠. 그걸 현실화 시킬 겁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도 이미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어제 유세를 쭉 보니까 네. 어떤 새 집에 대한 욕망, 네, 더 좋은 집에 대한 욕망,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단 투기를 근절하고 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네. 그런데 초점이 이게 이 두 개의 어떤 날개로 가르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불로소득 환수도 이재명 후보가 정말 그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답게 네. 새로운 제안이 뭐냐? 음. 블록체인을 이용한 코인, 네. STO 같은 주식형 코인을 발행을 해서 네.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전 국민에게 환수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대장동처럼 성남이 더 가져갔느냐, 아하. 화천대유가 더 가져갔느냐 싸우는 게 아니라 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왜 내 땅 가지고 분양자 네. 입장에서는 내 돈 가지고 성남시와 화천대유가 서로 누가 더 가져갔냐 싸우느냐. 그래요. 자기가 네.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이 보인다. 네. 이런 비판을 네. 없애도록 개입하지 않고 전원 환수하는. 자, 아까 이제 만들겠다고 경기는 부합세고 인천은 이기고 있었고 서울도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최종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전까지 저희들이 파악하는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겨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에요. 여론조사를 잘 모르고 물론 이제 당 안에서는 이 흐름을 계속 파악하고 있겠으나 송영길 대표가 느끼는 거는 서울도 우리가 우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느낌 사실 이 느낌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쉽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느낌을 제가 갖고 강남을 쭉 돌았어요. 서초 이쪽이나 그 음아파트 주택조합도 가서 만나보고 네. 구룡마을 갔더니 뭐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고요. 네. 저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지역위원장 우리 당원들로부터 보고를 쭉 들어보면 네. 확실히 강남 서구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강남이 네. 사전투표율이 제일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네. 강남 서구가 분노의 응징 투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 일종의 조세 저항이라고 말할 네, 정도로 네, 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 아하. 분노를 표시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지고 예, 있다. 지역구가 인천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인천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인천이 이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인천은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좀 파악이 쉽습니까? 아니 그리고 네. 이 윤석열 후보가 이 검사 출신의 그 26년을 검사로 보내신 분이 네. 우리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나 이런 경제 문제를 끌고 갈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조심스럽게 경기는 보합세다라고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 4명 중에 1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경기 인구가 많아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홈그라운드이기도 한데 네. 왜 경기는 이렇게 보합세일까요? 보합세는 비등하다는 거니까요. 아. 예, 전반적으로 크게 낮다는 게 아니라. 맞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원래 홈그라운드는 딱 보고 있다가 네. 마지막에 결정적인 아, 그렇구나. 그 경기가 전략적 투표를 걸어 보여집니다. 아껴놓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것도 또 새로운 해석이네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막판에서는 지금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의 중도층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슈 또 하나 거론한다면 뭐가 됐습니까? 정치 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레임의 싸움이네, 그건 이제. 이 프레임 싸움을 저는 이 정권 교체 프레임이 워낙 강하니까 초반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도 네. 썩 마음에 안 들고 네. 뭐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거 다 아는데 네. 정치 교체의 일종은 도구로 윤석열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기가 쉽지 않겠구나 해서 이 정치 교체 프레임을 만들려고 노력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도 하고 네. 네. 세 군데 중에 종로를 포함해서 세 군데 공천도 안 해버리고 네.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제명 조치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국회 총리 추천제와 결선 투표 도입, 다당제, 네. 위성정당 금지 네. 이런 소위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을 다 흡수해서 발표를 네. 한 거죠. 네. 어제 용산 유세에서 이재명 네. 후보가 그런 네. 표현을 하더군요. 네. 그 나쁜 정권 교체, 네. 나쁜 정권 교체냐, 네. 새로운 정치 교체냐, 네. 진정한 정치 교체냐, 이거의 싸움이다. 이 프레임을 좀 이렇게 흔드는 기존의 정권 교체 프레임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좀 공을 들인 이른바 통합 정부론 네.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말 필요 없이 역대급 연설을 안철수 후보가 했잖아요. 네. 그건 정말 지금 봐도 탁월한 연설인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내공이 많이 쌓였다고 느꼈는데 네. 뭐라 그러셨냐? 추술처럼 정권 교체 프레임에 휘말려서 네. 실력도 안 되고 네. 국가가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네. 이 무자격자를 대통령 시켜놓으면 1년에 손가락 자르고 나라 네. 망친다 그런 거예요. 그건 네. 정확한 말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도권 판세 중도층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안철수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 쪽 당시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쏠렸던 사람들 중에는 2030 젊은 네.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의 흐름이 어떤가 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호남도 셌지만 수도권 보니까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표심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어떻게 보세요? 조금씩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우리 20대 남성들에 대해서는 네. 이 시력 조작에 의한 병역 멘탈 로혹이 크잖아요. 공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네. 저렇게 튼튼하게 생기신 분이 네. 무슨 부동시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면제됐다는 네. 게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우리 이제 먹혀 들고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젊은 층에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 층에 대한 주거 정책을 훨씬 현실성 있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고 우리 20대 남성들은요. 우리 여성들은 이제 그 여성들의 안전, 우리 또 여가부 문제를 비롯해서 네. 저기 너무나 마초 같은 느낌이잖아요. 남초, 네. 마초라 그런가요? 아무튼 네. 좀 네. 너무 무신경하고 네. 성인지 감성이 거의 네. 바닥에 가깝고 그래서 네. 여성들이 이재명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윤석열은 너무 심하다. 저게 그래서 네.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성의 흐름이. 네. 많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 그 젊은 여성들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네.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표로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또 내일은 38 세계 여성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후보의 메시지 혹은 대표 메시지 이런 것도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여성단체 협회에서 이제 기념식 하는데 아. 제가 초청이 돼서 저 아하. 축사를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금 정성을 들여 축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인터뷰 끝나고는 뭐 대학생 유세 간다고요? 네, 신촌에 가서요. 우리 신촌.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와 함께 신촌은 또 송영길 대표 홈그라운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오늘 핵심적으로 뭔 얘기를 딱 하려고 합니까? 그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로 가자는 것이고 저희 민주당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솔직히 반성하고 또 너무 꼰대처럼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네. 경청하지 못한 자세를 반성하면서 네. 우리 이재명 후보나 저희 민주당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공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상 판세를 정리하고 네. 이제 김만배 씨의 음성 파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볼 텐데 판세를 자 지금까지 쭉 얘기하셨어요.
자 이제 종합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지금 월요일 오전인데 지금 17,000명, 16,000명 이렇게 많이 지금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 되게 막 궁금해하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 많을 거예요. 판세가 박빙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박빙입니까? 초초박빙입니까? 초초박빙입니다. 한 표 차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사전투표 해주신 분들은 다 찾아서 이 핸드폰 딱 들고 다 찾아서 한 명 사전투표로 36%쯤 했잖아요. 한 명씩만 투표시키면 72% 되는 거잖아요. 고박이 되니까 투표율이. 거기서 50, 60% 이상 우리 지지자가 나오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간절히라는 표현을 썼는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굉장히 간절히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덜 간절한 것 같아요. 거기는 무슨 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다툰다는 이야기가. 이미. 근데 그런 나오면 그 집안은 망하거든요. 2012년도 우리가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칠 때 자리 이야기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요? 뭐 청와대 누가 가니? 우리는 일체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절대 못하게 하고 이거 저부터도 그래서 그런 얘기 못 들었죠. 오 대표님. 우리는 막 절박하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